네,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전인한입니다. 날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요즘에 학원들에서 간담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아마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들어갔었을 때 좀 이런 것들은 좀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제고가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좀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뭐 좀 제가 생소하게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배제고는 계속 제가 팀 수업을 했던 학교 중에 하나고 이제 각인해서 이제 제대로 데뷔를 해서 이제 시작하기로 한 거라서 아마 그런 쟤 뭐지? 쟤 되게 처음인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 있으시겠지만요.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니까 그런 건 상관없죠. 저는 대치랑 목동에서 좀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는 마포에다가 이제 제가 좀 이제 수업을 좀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국어과 원장을 이제 맡기로 하여서 쭉 끌고 갈 예정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다 케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마 좀 적으실 것들은 적으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배제고가 일단 아시겠지만은 교과서가 동아출판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채택률이 거의 1%도 안 되는 되게 희소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그럼 시중에 기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특히나 이 동아출판 자체가 이제 이거를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작품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유명한 작품들은 많이 실려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족보닷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동아출판 취급 안 해요. 전국적으로 채택률이 낮은데 굳이 걔네 입장에서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교과서를 받게 되는 순간 뭐 당연히 학원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아마 자료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배제고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프린트가 조금 관건이 되겠죠. 사실 들어보셔야 알겠지만요. 우리 배제고가 교과서로 할 때도 있었지만은 교과서로 아예 안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프린트로만 진행이 된다는 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시험 문제 구성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치는요.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중간기말고사 싹 다 제가 이제 종합해서 넣는 건데 일단 맥시멈으로 잡으실 게 이제 36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많죠. 왜냐하면 5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친구들이 36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한 문제를 1분 안에 딱딱딱딱 풀어야 되겠죠. 1분 안에 풀어야죠. 왜냐하면 마킹할 시간도 필요하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모르는 지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1분씩 딱딱딱딱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작년부터 갑자기 변화가 하나 생긴 게 있었죠. 서술형 10점짜리. 사실 이 서술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고에서 친구들의 점수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 이런 친구들 되게 위험해요. 눈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굉장히 이제 위험해졌죠. 왜냐면 눈으로 공부하게 되면 사실 써보질 않게 되면은 눈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써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 늘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아라. 눈으로 문제 푸니? 결과적으로 서술형은 뭘로 움직여야 돼요?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친구들한테 좀 쓰는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눈으로만 푸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었다, 한 문제에 뭔가 1분 안에 처리하는 연습들 먼저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만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90점을 한번 잡아보고 공부해볼까? 이건데 사실 배제고가 약간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컷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문학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되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수능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걸 좀 쌓아놨으면은 사실 중간고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등급 컷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왜 점점 떨어질까요? 우리 친구들이 등급이 점수대가 1등급이 왜 떨어질까요? 문법이 누적이잖아요. 배제고의 특징 중에 하나, 문법이 누적이라는 거잖아요. 즉 이거죠?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 들어갔어요?
기말고사 때 또 나오죠. 기말고사 때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제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의문의 변동을 해요. 그럼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아까 프린트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문법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품사를 배우거나 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1학년 끝날 때 마지막 시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법이 전범이죠. 3학년들이 배우는 문법이 전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는 중간 때 배웠으니까 기말 때는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하면 안 되죠. 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1등 컷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문법을 열심히 공부도 할 것이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처음에는 이제 문학 비중이 높았다가 점점 이게 역전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처음엔 되게 많아요. 보통 한 27문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문법 수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딱 끝났을 때 2학기 기말 때는 이제 문법 문제가 한 17문제에서 18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한 10문제, 이제 독서 지문이 한 이제 10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역전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계속 90점 이상을 맞는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 얘는 1은 일단 확정인 거죠. 처음에만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80, 한 3, 4점을 넘어야지 1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90점을 항상 목표로 잡아서 뭔가 움직이게 되면요. 계속해서 안정적인 점수대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배제고 친구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제가 이제 드릴 거예요. 일단은 문법 좀 전문가에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보통 다들 문법 전문가라고 하시죠. 저는 대결해도 돼요. 선생님들과 대결해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친구들한테 늘 빡세게 가르치는 거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문법을 잘 해놓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제대로 학습만 하게 되면요. 보통 한 문제를 30초 컷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내가 모르는 지문, 외부 지문 나와도 읽을 시간 정확하게 확보되잖아요. 검토할 시간 생기잖아요. 저는 문법을 엄청 잘 강조하고 잘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기본부터 심화까지 모두 물어본다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이게 되게 기본 문제예요. 단답형으로 나왔죠, 심지어. 그리고 부분 점수도 없어요, 심지어. 배제고는 기본적으로 문법을 물어봤을 때 단답형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이건 진짜 이런 거죠. 니네 진짜 공부를 했어? 그럼 내가 기본 점수는 줄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우리 친구들? 준다고 해도 뱉죠? 준다고 해도 뱉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아예 그냥 단답형으로 줘버리고 이 문제는요. 3학년 강사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거는 24학년도 9월 달에 나왔던 문법 오답률 1위 문제예요. 저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고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문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 제대로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심화 한번 물어볼게. 딱 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문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평가원이라고 하는 그 수능을 내는 집단의 문제들을 다 꿰고 있어야지만이 대비가 된다라는 거겠죠. 즉 학력평가 문제, 그 다음 평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돌리셔야죠. 다시 입학 전에 혹은 지금이라도 학력평가 기출들, 문법 문제, 평가원 문법 문제는 한번 돌리시는 게 좋죠. 왜요? 문제로 나오잖아요. 예시도 거의 안 바꾸세요. 예시도 아예 안 바꾸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한번 봤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신 대비할 때 수업 들었을 때도 무탈하고 만약에 문제 딱 나왔을 때도 나 이거 아는 예시인데 우리가 내신을 공부하는 큰 장점은 내가 아는 거 나왔을 때 그 편안함 그에 따른 점수 확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친구들한테도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현재 제 수업도 이것들을 친구들한테 지금 줘서 풀리고 있어요. 미리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문법은 좀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5개념 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칠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학교랑 그런 것들은 잘 싸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누구 삼촌인데요.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실제로 문제도 바꾼 사례 되게 많았어요. 왜냐 학교 선생님들도 문법 잘 하셔요.
왜냐하면 임용시험 볼 때 원래 문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문법은 오개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바꿀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문법은 진짜 잘합니다. 친구들도 인정했어요. 바로요. 어저께가 이제 문법 첫 수업이었거든요. 애들 듣자마자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문법이 아니래요. 제가 문법 진짜 잘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잘 가르치고 나올 만한 거 딱딱 가르치거든요. 경험치죠. 배재고 나름대로 팀 수업 오래 했잖아요. 경험치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들 담당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친구들이요. 문학 왜 이렇게 못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우리 1차 PPST 한번 어떻게 우리 친구 잘 봤어요? 솔직히 우리 친구들 반성해야 돼요. PPST 1차 시험이 있잖아요. 솔직히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요.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요. 근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확실히 문학에서 좀 손이 많이 안 가 있고 틀려 있더라고요. 배재고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학을 낼 때 기준 자체가 3학년까지 올라갈 걸 고려해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 문학 개념어에 대한 민감성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배웠니? 배웠대요. 언제? 중학교 때 배웠대요. 그래? 한번 얘기해볼까? 모른대요.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거 물어보세요. 야, 역설적 표현 한번 조건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애들 얘기하는 친구 얼마나 될까요? 역설법은 알죠. 들어는 맞죠.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과연 설명이 가능한가? 제가 보통 역설법 설명할 때 기본적인 논조가 하나 있어요. 실제로 행할 수가 없다. 모순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찬란한 거는 되게 긍정적인 감정이죠. 슬픈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우리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우리 막 웃으면서 울 수 있어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애기들은 되죠. 걔네들은 감정선이 없잖아요, 잘.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근거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런 근거들 알고 있냐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가서 의인법 한번 물어보세요. 희한하게 답변할걸요? 사람처럼 하는 거 아닌가? 사람처럼 하는 게 뭔데요? 얘들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배재고에선 그렇게 추상적으로 문학 개념어를 문제를 풀게 되면 다 틀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재고는 기본적으로 문학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무조건 문학 개념을 물어봐요.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문학 개념어를 약간 감으로 알고 있고 조건을 모른다? 문제 풀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문학 개념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걔네들은 1분 안 짜고 다 푼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 확률과 통계죠. 정말 친구들 시험지 받으면은 아직도 이러고 있는 친구들 있다니까요. 35문제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7개로 답을 설정했을 것 같은가 봐요. 아직도. 뭐 7, 7, 7, 7, 7.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수학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지금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학 개념은 아마 추상적일 것이고 그 조건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대비가 된다. 물론 내신 때 내가 수업 때 얘기하고 학교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외부 지문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분석해야 돼요? 제가 들어가서 할까요? 내 팔을 꽂을까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학 개념어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모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사실은 나이덕의 푸른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연결했던 내용인데요.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이랑 연결됐어요. 근데 되게 합리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사실 똑바로 공부를 했으면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문학 개념을 모르게 되면 친구들의 습성, 자기가 모르는 거 나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일단은 올바른 문학 개념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뭐 제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다른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학 개념어 조건을 좀 가르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떨 때 발동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안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안 해주신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감으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배제고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현재 수강 듣는 수업 혹은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이 문학 개념어의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가, 의인법이랑 화류법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교재나 이런 걸 통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제고는 수업 때 자면 안 돼요. 우리 친구도 자꾸 국어 시간을 수면의 시간으로 삼던데. 배제고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2분 들어가시거나 많으면 3분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해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약간 일반적인 국어적인 면에서 좀 벗어나는 해석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들어서 알려줘야 돼요. 저한테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좀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반영해서 친구들한테 나중에 직보 문제를 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아니면 제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한 2문제가 이제 이미 틀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수업 때 절대 자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또 이게 관성이 무서운 게 옆에 친구가 하겠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고등학생인데 말 안 듣죠. 벌써부터 말 안 되시면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이게 애들이 아직은 착해가지고 그렇지 혼내면서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은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암기 꼭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습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서 근거 찾는 연습. 특히 어떤 친구들이냐. 약간 답이 2개 남아요. 하는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이제 국어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이 2개 남아서 어떤 것을 고를까요? 들어가잖아요. 1번, 4번 남았어요. 뭐 고를 것 같으세요? 우리 친구들 1번과 4번 남았어요. 뭐 고를까요? 답을. 4번 고르죠. 4번 골라요. 우리 친구들 맨날 이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문제 풀었을 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거를 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1번이 답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게 되면 심리상 4번 골라요. 아니면 이거죠. 일단 1번을 골라요. 내적 갈등. 4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 근거 없어요. 그냥 의심. 아니야. 에이씨, 4번이지. 나오니까 답이 뭐였어요? 1번이었죠. 솔직히 답 바꿔서 고치는 경우 많잖아요. 끝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본문에서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머리에 있는 그 뇌피셜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야, 본문은 좀 많이 읽어봐. 답이 본문에 있지 대체 어디에 있니? 틀린 근거를 가지고 올 거면 본문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 얘를 찍어야 되는데 자꾸 느낌대로 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3가지가 배제고에서 살아남는 기본적인 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현재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맞을 거고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원과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지를 보셔야죠. 물론 저도 이건 알고 있어요. 그냥 약간 배제고 하면 가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저도 안다고요. 아는데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죠. 검토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술형입니다. 부분 점수는 있답니다. 부분 점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중간고사 때 있었던 이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조금 불친절했다라고도 좀 평가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준발음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친구들 자체에서는 이제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쓰인 예시들이 있는데 이 예시들을 보고서 여기 있는 것들을 네가 추론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만약에 잘했다고 한다면은 얘는 어렵지 않게 돌파를 했겠지만 만약에 문법에 대한 어떤 조항적인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 대체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제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쓰게끔 유도하시고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효율성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눈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요. 그 효율이 과연 어디까지 통하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통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자꾸 머리를 쓰게끔 만드는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으로만 푸는 건 언젠간 한계가 올 거고 분명히 안 들어올 거라고요. 36문제를 50분 안에 푸는데 제정신을 풀겠어요, 애들이? 아니죠. 정신이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감각을 늘려야죠. 눈으로만 하는 감각이 아니라 촉각으로도 감각을 늘리거나 뭔가 자꾸 감각을 늘려서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많이 써봐야 돼요. 특히 글씨 못 쓰면 어떡해요? 못 알아보면 깎아요. 못 알아보면 깎으세요. 선생님도 입장에서 잘 됐죠. 등급컷 내야 되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 땡 잡았죠. 선생님도 입장에서는 나 못 알아보겠는데? 라고 하면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박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선생님 저 이렇게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채점관이 나 못 알아보겠어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건요. 저 그래서 글씨 연습시키잖아요. 다시 써오라고 해요. 저는요. 못 알아보겠다. 이거 다시 써와라. 냉정해야죠. 평가는요. 평가는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쓰게끔 유도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도 조금씩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강조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범위는 우리 함부로 예측하지 말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사실 배제고도 나름대로 시험 범위는 교과서로 가게 되면 조금 정해진 맛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사 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업 시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들은 있어요. 교과서는요. 다만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아시고 또 애들 학원 열심히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시험이 다가올 때쯤 해서 갑자기 외부 지문들을 주세요. 갑작스럽게요. 초반에는 친구들이 나름대로 교과서대로 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시험 한 2주 전에 선생님이 프린트 이상한 걸 주는 거예요. 이거 작년 중간고사 때 있었던 지문이거든요. 이거는 피셋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 적성 시험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피셋.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피셋이라고 공무원 적성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지문을 갑자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배제고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한 시험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이런 피셋 지문 혹은 뭐 리트 지문 아니면 이제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아니면 평가원 지문 같은 걸 그냥 딱 던져주고 공부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지문도 작년에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가져와서 문제를 물어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 범위를 예측한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석대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쌓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바볼까요? 안 그러죠. 작년에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할 땐 정석대로 100으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한테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노력이 있었다 쳤을 때 우리도 알죠. 7까지 준비하게 되면 7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직은 약간 머리 쓰고 약간 뭐랄까요? 꼼수 부리는 걸 좋아해서 7만 공부해도 10이 나오기를 바라는 이상한 심리를 갖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배제고는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배제고는 7이 뭐예요? 10 이상을 준비해서 가야지만이 점수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친구들한테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함부로 얘기 안 할 거고요. 무조건 정석대로 잘 가르치고 친구들이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범위는 우리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거 똑바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맥시멈으로 공부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 거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저는 내신을 이제 이와 같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신에 이게 어떤 순서고요. 아마 요거는 안내문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항상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학습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문제 푸는 스킬들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있고 시험 전에 직접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출제합니다. 제가 출제를 해요. 저도 이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원들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테스트는 다 제가 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반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제가 직접 낼 거예요. 제가 빙의를 해야죠. 제가 빙의를 한번 해서 이게 좋은 문제군. 제가 해야죠. 그래서 OX부터 서술형까지 우리 친구들 명확하게 할 거고요. 특히나 재시험 들어간다? 근거 찾기 시킬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본문에 있으니까요. 그거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재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본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배제고에서 수업했던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교재에 담아놨어요. 이 소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좋은 소설이에요. 제가 이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40이 넘었고 자식도 한 셋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고요. 약간 문학 아저씨 같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소설이 들어간 교과서에서는 항상 전교 1등을 배출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애착을 가지고서 좀 가르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이건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 교재를 딱 들고 여기 있는 것들만 쭉 흡수하게 되면은 문제 풀 때 하자 없도록 제가 다 세팅하고 교재도 웬만하면 제가 써요. 배제고는요. 제가 이제 마포 지역에서는 저희 연구원들한테 교재를 맡기는데 배제고 교재는 제가 손수 만들어요. 다 한글로 제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제고를 위한 이제 문제들. 그래서 기본형 문제부터 이제 심화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제 수업 들었을 때는 문제가 적다는 얘기 절대 못할 거예요. 제발 줄여주세요라고 기도하게끔 만들 거예요. 잘 하고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문제는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실제 과제예요. 친구들한테 과제는 제가 매주마다 120에서 150 문제 정도를 줄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당연히 종합적으로 섞여져 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고요. 또한 제가 수업 때 늘 얘기하는 건데 객관식이 만약에 100문제가 있어요. 보통 양치기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이게 되게 부족할 거라고 할 거예요. 한 주에 하는 게.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무조건 100문제가 있어요. 선지 5개 다 분석시키세요. 500문제예요. 배제고는 기본적으로 논지나 이런 것들, 논리를 좀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을 분석하는 힘을 잘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식 100문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답 찍고 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왜 답이 안 되는지, 얘가 왜 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시키는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정도만 딱 주는 게 너네들은 실질적으로는 120에서 150이겠지만 너네가 풀어야 될 건 약 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공들여서 과제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전날에 몰아치기 하지 말라 그래요. 벼락치기 하는 건 중학교 때나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 하게 되면 점수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선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부족하다. 부어줄게요. 부어줄게요. 제발 그만 주세요. 기도할 때까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여기에 실려져 있는 교과서의 어떤 내용들이나 또 제가 고3 수업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는 진짜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전 직접 모의고사. 그래서 시험 전날에 제가 제공을 하고요. 시험 전날에 와가지고 제가 원포인트 레슨 강의 한번 하고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 풀려서 확인. 못하면 집에 못 가요. 보낼 마음 없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우리 아이가 언제 올지는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네가 집에 알아서 오렴. 살아서 오렴 문화로 귀결해 주세요. 만들어야죠. 어차피 기본적으로 국어 보는 날에는 국어만 보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른 걸 할 여유는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국어만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완성해서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우리 배제고 친구들을 위해서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문법 보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명인데요. 이름이 딱히 제가 네이밍이 떠올리지 않아서 문법 풀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제고는 문법이 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학교 시험 내 있었던 문법 문제를 해설해주고 좀 보완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문법을 계속 꾸준하게 공부시켜야지만이 1학년 딱 끝났을 때 누구보다 앞선 점수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문법 풀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친구들 문법 해설해주고 좀 필요한 것들 다시 가르치고 보통 이제 내신 끝나고 나면 한 1, 2주 좀 쉬었다가 보통 내신 바로 들어가면 이러잖아요. 근데 1, 2주 그때 동안에
조금 그래도 신경 써서 요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들을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친구들 좀 기말 때도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시험지 딱 나오면은 이제 제가 바로 해설해서 친구들한테 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틀린 것들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줘서 클리닉 시킬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이건 관리적인 측면인데 관리적인 측면은 뭐 당연히 잘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과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주고 있고 이건 나중에 과제나 이런 것들 앞면에 항상 써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상태 궁금하시면은 요거 한번 열어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궁금하시면은 제가 다 이것도 사진 찍어 놓기 때문에 발송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좀 궁금하시면은 이제 과제 앞면 보시게 되면 다 우리 조교들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조교들은 기본적으로 제 수업 듣고 다 1등급 나온 친구들만 뽑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실전적인 피드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학습한 내용들 다 문자로 쏴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늘 소통해서 잘 갈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 채팅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디스코드로 하려고 했다가 디스코드로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게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가득 생겨서 저는 팀 채팅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이 만들어져서 친구들 초대가 되어서 거기서 공지사항이나 과제나 이런 것들 혹은 추가적인 자료들이 다 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자, 일단 수업은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요때 현재 수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요거는 지금 계속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현재 여기서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 꽤 있고요. 이날 근데 오시면 제가 뭐부터 할 거냐면 이날 의문의 변동을 할 거예요. 이날 오시게 되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문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시거나 문법이 조금 부족한데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때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학원과 지금 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전주에 아마 이제 무료 특강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 한번 그냥 보내주세요 한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비교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주시죠.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마 이제 공지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나오면 우리 친구들 한번 보내주시게 되면요. 제가 우리 친구들 좀 국어 이렇게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알려줄 예정이고요. 클리닉은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운영이 되는데 매주 토요일 날에 수업 이후에 이제 테스트가 한번 돌아갑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못 받거나 아니면 이제 과제 미비자들 요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와가지고서 이제 따로 이제 클리닉 그래서 이제 배웠던 것들 복습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주고서 제가 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원에서 한 타임을 더 늘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지금 시간표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설이 되게 되면 아마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에 한 타임이 더 개설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요. 일단 메인 수업은 현재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어는 아침에 시켜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수능 국어 언제 봐요? 아침에 보죠? 학교 시험 언제 봐요? 아침에 보죠. 아침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꾸 토요일 날 아침과 일요일 날 아침은 자는 시간 뭐 지네 마음대로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은 알겠지만 사이클이 그렇게 맞춰져서 수능 대비 굉장히 어려워져요. 습관은 지금부터 3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3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아닌가? 군대를 가야 되나? 자,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제가 감이 썼는데요. 올해 안에 배제고 국어하면 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보여드릴게요. 나름대로 되게 자신 있는 학교고요. 늘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 강의를 여기서 한다라는 거 하는 게 더 저는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되게 잘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 만들어 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말씀해 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인환이었고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